돌연 공항에 온 그녀. 출국 전 잠시 눈을 붙입니다. 새벽 5시 50분경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금 더 있고 싶지만 잠시 목을 축이고 드디어 출국을 하러 갑니다. 는 개뿔. 안녕하세요. 영끌 이후 여생을 조진 것 같지만 더 이상 조지고 싶지 않은 유튜버 졸지아나입니다. 갈 곳이 없는데 갈 곳 있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좀 답답한 마음에 잠시 공항에 와봤어요. 여유는 없지만 여유를 즐기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일이 안 풀리거나 답답한 마음이 들 때 공항에 자주 오곤 했었는데요. 공항 자체가 지친 마음에 잠시나마 공간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크고 널찍한 곳이라 참 좋아합니다. 맨날 집 흰벽을 배경으로 하면 여러분도 지루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가계부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의 일부 시설을 배경으로 읊조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계부 콘텐츠를 보여드린 지도 벌써 6개월째입니다. 겨울부터 시작을 했고 여름이 왔죠.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현재 7월 1일이고요. 어제 6월 30일까지 고정 지출 제외하고 관리비 등등 그리고 대출, 이자 등등 제외하고 소비액은 55만 9,455원입니다. 55만 9,455원. 저는 지금 62만원 내로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제 월급에서 남는 금액이거든요. 그 안으로 세이브를 했으면 그래도 스스로에게 잘했다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무지출한 날. 근데 사실 이제 점점 날이 더워지고 어떤 지랄 소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에서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 무지출한 날을 세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어보았습니다. 나흘을 무지출했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는 재택이 많은 회사인데 재택이 줄어들고 외근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나가서 뭔가 자극받고 좀 소비하고 싶고 이런 경우가 커피 하나라도 더 마시고 싶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무지출하는 날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최고 지출 금액은 68,000원입니다. 제 친구의 귀여운 아기를 위한 선물을 하나 샀고요. 조명인데 지인을 통해서 아주 좋은 가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 지출 금액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좋았던 게 최저 지출 금액을 영화를 보는 데 썼어요. 근데 제가 문화가 있는 날을 가끔씩 있게 되는데 이번에는 잘 챙겼습니다. 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그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저녁 10시까지는 영화 티켓을 할인해 주거든요. 그 날에 제가 딱 시간이 맞아서 보고 싶었던 웨스 앤더슨 감독의 애스테로이드 시티 마침 국내 개봉하는 첫날이었고 그거를 보았습니다. 되게 영상미도 있고 제가 그동안 못 느꼈던 약간 해외 여행에 대한 그런 갈증도 조금은 풀 수 있었고 그 색감이 너무 색다르고 예뻐서 충만한 감성을 느낄 수 있었던 오랜만에 정말 좋은 소비였습니다. 최저 소비 5,800원 롯데시네마에서 소비했습니다. 자, 안타까웠던 소비도 있었겠죠. 외근 갔다가 갑자기 바지 지퍼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왔습니다. 바지 지퍼가 고장이 나서 바지를
계속 입을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그날 스케줄이 외부 일정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됐고, 세일하는 바지, 정장 바지를 다행히 살 수 있었고 12,900원을 썼습니다. 부수입이 있었냐? 네, 부수입이 있었습니다. 저의 그 외국에 있던 가족, 저의 친언니가 이번 6월 1일부터 저와 함께 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집을 사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도 저희 언니가 이제 외국에서 왔을 때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겸사겸사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집을 구매한 것도 있었는데 마침 이거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언니와 잘 지내고 있고, 월세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받으면서 제 나름의 부수입이 생겼죠. 거의 용돈 받듯이 하는 거죠. 네, 그냥 용돈이다 생각하고, 그래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으면 안 받는 것보다야 훨씬 도움이 되죠. 1인 가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가족들. 절약 팁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여행을 가고 싶거나 어떤 충동적 소비를 하고 싶을 때 그 충동을 잘 꺾는 편입니다. 대신 그에 준하는 비슷한 경험은 하려고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오마카세라든가 어떤 호텔식 뷔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니즈는 아직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크게는 뭐 못 느끼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은 그래도 뭐 맛있는 거를 어느 날은 먹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사 먹습니다. 대신 뭐 1인당 2만 원 이하로 쓸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에 맛있는 것들은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치페이를 오히려 잘 하면은 그게 오히려 절약이 잘 되죠. 내가 기분이 좋아서 누군가에게 갑자기 쏜다든가,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얻어먹기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서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더치페이를 잘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절약 팁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냥 많은 자아를 버리고 살면, 이런 식으로 여행 가고 싶은 자아, 내가 세련된 나의 감수성을 챙기고 싶은 그런 자아, 예술적 자아, 그런 것들을 조금 억압한다면, 대신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언제까지 할까요? 저의 목표는 40 이후에도 이러고 있을 거라면 저는 이걸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40까지만 딱 요렇게 하고 싶고, 40 이후에는 그래도 가고 싶을 때 소소하게 여행 가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뭔가 소소하게 먹고 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게, 그리고 뭔가 몸이 아플 때 병을 참지 않고 뭐 그 정도의 소비, 그냥 평범한 소비 정도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번 가계부 콘텐츠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하반기가 다가왔습니다. 하절기, 하반기 힘내서 에어컨도 살살 들어가면서 절약을 해보는 그런 조지아나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떠납니다.